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EPS가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부분,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는 매출이 뚜렷하게 나타낼 거고 마진은 좀 줄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쇼크를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쪽에 저는 신뢰를 두고 있는 쪽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는 예측의 영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부분인 단지 향후 진행될 부분은 약 5%에서 10% 정도밖에 더 높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역금융 장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금리 상승이라든지 어떤 금융시장 변화에 의해서 먼저 상당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기업 실적이 그거를 따라서 나빠지면서 그거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반영도 침체 반영인 만큼이나 미리 반영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는 그 모습이 더 두드러진데 1974년도 1차 오일 쇼크 때의 모습을 보면 먼저 2022년과 동일하게 S&P 500이 아주 큰 낙폭을 두고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PE라 그래서 주식 가격은 먼저 저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하지만 EPS가 뭐냐면 어닝 퍼 쉐어의 약자죠. 주식 실적, 기업 실적과 같아요. 주당 순이익이란 뜻이거든. 주당 순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 박스, 작은 박스처럼 생각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요. 저게 생각보다 조금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주가는 저렇게 깊이 빠졌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시장에서 월가에서 말하는 이제 다음 타자는 기업 실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업 실적이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이상하게도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는 덜 빠지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 번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런 법칙을 나타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이 바닥을 다시 한번 엄청난 바닥을 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월가의 컨센서스지만 소수의 의견들은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기업 실적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믿고 거기에 베팅을 해놓은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죠. 지나간 토요일 날 23년도 1월 달에 4분기 실적으로서는 첫 번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융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항상 미국 같은 경우 놀랄 만큼 좋은 성적을 내서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끝난 미국의 금요일장이 오늘 저녁 미국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지난주로서 마지막 장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끝났죠. 기업 실적, 은행주 실적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웰스파고만 안 좋았는데 웰스파고는 이제 사고를 친 회사라서 대손 충당금만이 아니라 사고 벌금 낸 돈이 커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거 그거는 웰스파고는 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기업 실적, 은행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는 덜 빠질 거야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봐라 이렇게 됐지 라고 할 수 있고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많은 실적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한 3주 정도는 돌아가야 그래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진짜 4분기 실적도 2분기 때나 3분기 때처럼 왜냐하면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예상은 지나간 2022년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언제 나왔을까요? 7월 달부터 3분기 실적 언제 나왔을까요? 10월 달에 나왔겠죠? 이제 7월 달, 10월 달 매번 실적이 더 나쁠 거라고 말했는데 나쁘게 안 나와서 실망했었는데 아니면 안도했었는데 그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EPS가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부분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는 매출이 그것을 뚜렷하게 나타낼 거고 마진은 좀 줄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쇼크를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쪽에 저는 신뢰를 두고 있는 쪽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는 예측의 영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부분인 단지 향후 진행될 부분은 약 5%에서 10% 정도밖에 더 높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항상 보시면 2001년, 2002년 하락 때도 실제 실적이 최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코스피 영업이익률에 대한 예상은
한 달 먼저 최악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 기업 실적도 작년 6월 대비 작년 12월에 어마어마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났냐 봤더니 한 5.2 정도 되는 걸 보니까 금융위기 때 3.8까지 낮아진다고 본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덜 떨어질 거로 보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 봤자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이미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가 다 나와서 주가가 이미 그거를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소재 마이너스 18%, 경기소부재 마이너스 13% 이렇게 EPS 전망치 조정률이 이렇게 높아요. 이게 전망치이기도 하지만 저만큼 주가가 빠졌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기업 실적의 전망치가 하락하는 것들은 주가로 반영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부분에서 보면 반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반영하진 않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무서운 게 오고 더 큰 침체가 오고 침체가 온다고 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놓는 거는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나간 작년도 중간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전형적으로 주가 바닥이 금리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1년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2022년도를 하락시킨 요인은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이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게 나타나면서 여기서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작년도 최고 9%까지 갔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가요. 그게 이제 지금 6%대까지 내려와 있죠. 저는 그렇게 높을 줄은 몰랐고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서 짐작도 못한 거죠. 저는 거기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너무나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생각보다 높이 올린 금리가 나왔고 거기서 주식시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보다 높이 나올 인플레이션을 짐작 못한, 캐치 못한 제가 무조건 틀린 거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실패가 컸어요. 저는 연준의 의견을 오랫동안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업계에서는 어디 방송을 가든지 간에 연준 전문가라고 통하고 그래서 FMC가 끝나거나 이러면 저를 날짜 맞춰서 예약이 잡혀 있고 막 이렇죠. 연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평가돼 왔죠. 그런데 그 연준이 제 뒤통수를 친 거죠. 작년도 초만 해도 미국의 연준은 금리가 올해,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많이 올라야 한 번, 두 번일 거라고 1월 초, 2월 초에도 말했죠. 3월 달에 가서 크게 올리면서 변화를 줬지만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릴 거라는 의견을 점도표에다 보여주다가 결국 12월 말까지 해서 얼마 올렸어요? 4.5% 올렸죠.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3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올렸어야죠. 1월이나 2월에 FMC가 있기 때문에 1월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2월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2월로 돼 있죠. 그래서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찍부터 올렸고 조금씩 천천히 계속 올렸으면 더 낫을 텐데 연준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그걸 따라가다가 그만큼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생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생각보다 심각하게 금리를 올려서 나타난 하락장이기 때문에 바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금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밑에 까만색은 S&P 500인데 S&P 500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66년, 70년, 74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시그널이에요. 분명한 시그널이었다. 이 10년물 금리가 고점을 찍고 더 이상은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점점 내려가는 장세가 되면 주식시장도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오른쪽 끝에 와 있는데요. 10년물 금리로 봤을 때 지난번 고점 4.3%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못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년물 고점을 지난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야데니 같은 사람들,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같은 사람은 작년 10월이 바닥이었다. 이미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저런 근거를 갖고 금리 고점이 결국 주가 바닥이었다. 정확하게 작년 10월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닥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